안녕하세요. 행정학 연습. 오늘도 계속 행정 이론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이론들을 소개를 할 텐데 아마 다른 행정학과 과목을 들으신 분들은 겹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먼저 공공선택이론 77쪽입니다. 77쪽의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공공부분에 접목하는 방법이고요.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자는 정부이고 수요자는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정부와 시민이라고 얘기를 할 때, 기업과 고객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정부는 기업의 입장처럼 공공재를 마치 상품이나 서비스처럼 시장, 주민들, 국민들에게 내놓는다는 거고요. 자, 시민이나 국민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과 소비자의 어떤 그 선택 행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하는 그런 행태를 공공 영역에 접목하는 행위고요. 그 78쪽에 그 중간입니다. 기본 가정. 자, 공공선택 이론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 개인은 자기중심적이며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자, 그 다음 문단 둘째,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과 생산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가능하다. 자,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은 이른바 요새의 말로 따지면 이게 경쟁체제를 만드는 거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 내용을 배우기는 배웠는데 사실 이해를 못하고 졸업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기도 했지만 시민이 소비자 입장에서 정부의 서비스를 고른다는 개념을 전 이해를 못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의 지역에 여러분 사는 동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집 근처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한번 이렇게 건물 간판 같은 거를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무슨 지원센터, 뭐 요양센터, 뭐 장애인 지원센터, 뭐 예를 들어서 아동 복지센터, 무슨 센터, 그리고 무슨 돌봄 기관, 무슨 요양 기관, 이런 간판들이 심심치 않게 보일 거예요. 자, 내가 그 동네 주민인데 A라는 센터의 서비스나 B라는 센터의 서비스가 거의 비슷하거나 같아요. 근데 나는 A 센터 서비스가 별로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거의 동일한 또는 완전히 같은 B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복지센터의 개념이 공공선택 이론에 제일 적합한 전 형태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각 기관끼리, 각 센터끼리 뭐 돌봄,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곳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가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난 도저히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생각하면 돼요. 나는 여기 어린이집보다는 여기가 나은 것 같아.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것, 등급, 인증을 하는 곳은, 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입니다. 자, 그래서 79쪽부터 이제 특징을 얘기를 할 텐데 맨 위에 줄입니다. 정부를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 여기고 시민을 소비자로 간주한다. 자, 비용의 극소화, 시민 편익의 극대화를 달성한다. 자, 정부가 이거를 전부 다 이런 서비스를 다 가지고 직접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좀 비용에 그 문제가 있을 테니 정부는 뒤에 있는 거예요. 알아서 너희끼리 한번 경쟁해 보라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공공선택 이론이 가장 적합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79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시민의 요구에 둔감하다. 그래서 공급자, 정부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공공선택론은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자, 그리고 거기 연구 방법론에 개체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방법론적 개체주의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요겁니다. 자, 이게 개체라는 거는 한 단위를 얘기해요. 하나의 단위를 얘기하는데, 제가 행정학에서 이해하는 개체주의는 연구의 대상이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행태.
자, 저 사람이 왜 저 물건을 골랐을까? 저 사람이 왜 저 서비스를 골랐을까? 그 개개인에 대한 하나의 개인을 단위로 보고 연구한다는 게 바로 개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보는 뭐 제도주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신제도주의 이거와 좀 다르게 한 사람의 그 선택하는 행태를 보고 싶다는 게 바로 방법론적 개체주의, 개인이 연구나 관찰의 대상이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79쪽의 아래서 5번째 줄이요. 자, 권한의 분산과 관할권의 중첩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경쟁을 강조한다. 자, 권한의 분산이라는 거는 정부가 해야 한, 굳이 정부가 할 필요가 없거나 정부보다 다른 영역에, 시장 영역에 맡겨서 더 잘 될 거라 그러면 권한을 나누어 주라는 얘기고요. 관할권의 중첩은 방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나의 지역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서 소비자 입장, 시민 입장에서는 여기도 갔다가 서비스 이용해보고 저기도 갔다가 서비스 이용해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관할권의 중첩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식 이론이다 보니까 일단 미국이 땅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 이 A라는 그 센터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똑같은 B 서비스, B 센터를 가려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각 기업, 상점 그런 곳들의 그 거리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두거든요. 뭐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동종업종을 두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 그런 그 관습, 그리고 그런 규칙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선택론 개념에서 봤을 때는 한 큰 영역, 큰 지역 안에 동일한 서비스를 몇 개 갖다 놓으면은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자, 소비자라고 그 가정하는 시민들이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이용해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난 이 이론이 만들어진 게 1970년대니까요. 50년쯤 지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뭐 관할권의 중첩 문제가 나타날 정도로 영토가 큰 나라도 아니고 대중교통이 웬만큼 돼 있고 하다못해 지하철 한 정거장만 이동해도 그 관할 구역의 경계가 바뀌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인식을 잘 안 하죠. 우리 흔히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딱 경계 100m만 넘어가도 구에서 구가 경계가 바뀌고 도에서 도의 경계가 바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여기서 뭐 그러면 별로 서비스가 안 좋다 그러면 한 100m 정도만, 그리고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 마을버스 2정거장 정도만 가면은 자, 그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선택 이론이 현재는 널리 적용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한계 80쪽입니다. 한계라는 부분에 자, 공공선택론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의 비판이 있다. 첫째, 자, 공공선택 이론은 경제적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리고 인간의 비합리적 측면을 경시했다. 자, 이게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그 개인이 소비자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다 비교하고 뭐 우리가 가격 비교하듯이 품질 비교하듯이 그게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야, 저기가 좋대, 저기로 다 가자, 다 우르르 가죠. 야, 저거 사자, 뭐 다 줄 서고 있고 이런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의 둘째, 공공선택론은 사익 추구를 너무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관료의 사익 추구요. 공무원들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뭐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과한 경쟁을 통해서 뭐 자신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그리고 경쟁보다는 정확한 법 집행, 그리고 경쟁보다는 자, 분배, 나눔을 실천하는 공무원들도 많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공공선택 이론이 잘 적용된 상태이기도 한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걸 너무 이렇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특히 이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아주 유명한 그 속담처럼 한 사람이 좋다 그러면 전부 다 우르르 가죠. 뭐 다른 뭐 생각을 할 그럴 뭐 여지도 없이 야, 저 사람 좋대 그럼 전부 다 우르르 사죠. 우르르 다 이용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공공선택 이론에서 말하는
그 개인의 합리성이 그 사례는 안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내용이 약간 복잡할 수는 있는데 들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신제도주의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